네, 시장 역동성이 오후장 들어서 강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플러스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한 코스피 시장, 숫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겠죠. 그 가운데 지금 다시 양전에 성공해서 그리고 오전에 양전 음전 왔다 갔다 했었을 때 고가권보다 더 뛰어넘어서 6,414선까지 터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지켜볼게요. 꾸준하게 이어지는지. 나스닥 선물도 지금 플러스권 잘 지켜내고 있기 때문에 유가 방향성 또 나스닥 선물 방향성 함께 주시를 해봐야겠네요. 자, 이 속에서 저희는 오늘도 두 분과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KM투자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모십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외국인이 오늘 사실 시원하게 들어오고 있는 시장은 아닙니다. 코스닥에서는 물론 매수 우위로 바뀌었긴 했는데 코스피에서는 어제 많이 샀고 오늘은 좀 덜어내는 흐름들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종목군에 집중하는지 지금 1위부터 10위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1, 2위 종목 심플하게 봅시다. 삼성전자와 이수페타시스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부터 얘기 나눠볼까요? 오히려 우리는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내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SK하이닉스 쪽으로는 외국인의 매수력보다 삼성전자의 매수 쪽으로 좀 더 많이 붙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이 부분부터 의견 들을게요. 임순재 대표님, 하이닉스 실적 발표 날에 내일 데모 시위가 있다고 하는데 또 주주가 맞불 시위 놓겠다 그 옆에서 이렇게 밝히면서 지금 치열한 공방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이닉스 대비해서 삼성전자는 아직 고가에 대한 시원함 그걸 남겨두고 있잖아요. 시원한 돌파를 남겨두고 있잖아요. 언제로 예상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추가 방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그렇죠.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계속 사상 최고가를 네. 경신을 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전 고점을 아직 못 넘어가고 그죠. 그런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뭐 못 넘어갔지만 거의 뭐 근처쯤에 왔기 때문에 언제든지 넘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지금 최근에 이제 반도체 시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전 고점 당연히 넘어가고 그 이상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 발표들이 이제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특히 뭐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하게 되는 지금 뭐 4개 회사, 뭐 아마존이나 뭐 구글,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AI 투자에 대한 금액도 같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시장 예상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 4개 회사의 올해 AI 관련된 투자가 7,500억 달러를 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AI에 대한 투자가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AI 투자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크게 수혜를 입는 쪽이 반도체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TSMC의 1분기 실적에서도 나왔듯이 지금 뭐 이런 AI 칩에 대한 수요는 계속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AI 칩이 증가할수록 메모리에 대한 수요도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AI 데이터 센터의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메모리 반도체이기 때문에 이런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이런 수요는 계속 증가한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뭐 일부에서 이제 얘기가 다시 이제 나오는 게 반도체의 공급 부족 현상이 2030년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전까지는 2027년도가 말 정도 지나면 2028년도부터는 조금 공급 부족 현상이 좀 완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AI에 대한 투자가 이렇게 빠르게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1차 이제 반도체 업체들의 1차 증설 주기가 끝나는 2027년 말에 끝나는 게 아니라 2차 증설이 끝나는 2030년도까지도 공급 부족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은 뭐 내년이 피크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서도 이런 피크가 이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인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뭐 주가 수준 뭐 많이 올랐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낮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예상 12개월 PER 기준으로 보면 지금 삼성전자가 5.6배 불과합니다. 올해 뭐 지금 시장 예상 컨센서스가 올해 영업이익이 300조인데 이렇게 따지면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 있다. 물론 이제 뭐 노조에서 뭐 일단 뭐 파업을 한다라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그 정도는 뭐 충분히 타협이 돼서 넘어갈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지금과 같은 그런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은 더 높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긍정적으로 더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에는 전고를 돌파시키는 것은 기정사실처럼 시장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익력,
그쪽에 지금 더 근거를 주고 계십니다. 2028년도까지도 공급은 계속해서 현저히 부족한 구간이다라는 전망이 최근 들어서 더 강해지고 있죠. 자, 그러면 김성훈 대표님, 우리 어제 SK하이닉스 논했을 때 세론이 나오거든 오히려 대기 매수는 강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어제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는요, 이 전고를 아직 못 돌파시키는 현재 구간에서 바라보는 시선, 오늘 들어오는 수급에 의미 찾아도 괜찮다고 보세요? 의미를 찾는데 크게 부여받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4월 달 들어 삼성전자가 바닥에서 30%의 반등을 줬고 당연히 실적과 주가의 괴리율 축소가 빠르게 이루어졌다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를 전반적으로 볼 때 단기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도 신고가에 연출을 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 수급이 오늘은 조선주 쪽으로 많이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담감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바라볼 때 고점에 대한 돌파보다는 저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서 아마 투자자들이 좀 생각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말고 이제는 눈을 조금 돌려보면 오늘과 같은 경우에 소부장 쪽에서 그동안에 많이 소외됐던 종목들 중심으로 반등을 준다는 거죠. 그게 어찌 보면은 이제 이익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주가에 미리 반영이 됐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급의 분산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같은 경우도 제가 전기가 너무 올랐으니까 뭐 이등주로서 바라볼 때 이제 이스페타시 할 거지만 예. 이노텍하고 이스페타시스 했는데 오늘도 반등을 줬거든요. 거기에 그랬어요? 또 예. 삼성전자의 이제 밸류 체인을 보면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못 갈 때 전기가 가졌고 또 전기가 조금 이제 힘에 붙이니까 테스나라고 하는 이게 오사트 업체들이 또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대형주 단보다는 소부장 단을 봐야 되고 소부장 단에서 소외됐던 종목들 중심으로 보되 아직까지 버블의 구간은 소부장은 아니다. 추가적인 슈팅이 좀 나왔을 때 저는 쫓아가도 될 만한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의 패턴을 굳이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뭐 지금 바라볼 때는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점에 대한 돌파 가능성들은 충분히 있어도 지금의 수급 유동성으로 볼 때는 삼성전자를 땡기느니 차라리 AI가 붙은 조선에 대한 또 이 엔진의 또 매력도가 좀 높거든요. 예, 예. 이게 어찌 보면 신선도의 차이인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유통기한이 좀 임박했던 종목 이제 섹터보다는 새롭게 이제 우리가 주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현실감은 좀 부족하지만은 리레이팅을 할 수 있는 서사에 또 하나의 스토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한 매력도.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매력 있지만 삼성전자 할 바에는 차라리 소부장하고 그다음에 대형주 단에서 볼 때는 오히려 지금 조선을 바라볼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 분산의 신호로 보여준다면 그거 누리자.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더 집중한다라기보다는 수급 분산되어서 6,400시대를 준비하고 있다면 다른 쪽에 올라가고 있는 시장 색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좀 더 노려보자. 소부장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 챙겨주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잠시 거리두기를 두셨고요. 여전히 방향성, 이익단으로 봤을 때는 긍정의 방향성까지 챙겨주셨어요. 그러면 말씀해 주신 대로 소부장 이야기 나눠볼까요? 소부장 중에서도 지금 굉장히 강한 쪽은 여러분 기판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제 저희 마감 스퍼트 시간에 삼성전기가 너무 가요. 대안으로 뭐 볼까요? 라고 했을 때 LG 이노텍과 이수페타시스 얘기가 나왔었는데 오늘 떡하니 상승순으로 봤을 때 이수페타시스와 LG 이노텍이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참 잘 봐야겠습니다. 자, 임순재 대표님. 이스페타시스가 사실 그동안 삼성전기랑 대덕전자 갈 때 잘 못 갔거든요. 근데 오늘 기염을 토합니다. 자, 물론 그 구글 TPU라는 키워드도 갖고 있고 엔비디아 직항 노선도 갖고 있는 쪽에서 그간 좀 쉬었습니다. 다시 달렸네요. 새로운 주가 영역이 펼쳐졌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상방으로 지금 진행 중인 초입이라고 보세요? 일단 뭐 AI와 관련되면 무조건 다 올라간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뭐 조정을 받았다라고는 하지만 이 AI에 대한 수혜를 입는 그런 업종이나 섹터 같은 경우는 여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그만큼 AI에 대한 투자가 이제는 뭐 대세 흐름이다. 그러니까 흐름이기 때문에 이 흐름에 맞출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AI가 이제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AI 칩에 대한 그런 이제 확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AI와 관련된 칩에 들어가는 그런 기판에 관련된 부분도 여전히 시장에서 주목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올해 지금 이스페타시스가 작년 이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대신 대덕전자나 아니면 코리아 서키트와 같은 그런 이제 후발주자들이 최근 들어 좀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스페타시스도 쉬었기 때문에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정도 수준이면 그렇게 무리가 없다라고 좀 생각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많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AI에 대한 투자가 확대가 되면서 이런 MLB 기판 아니면 PC BGA 기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이런 이제 기판에 대한 수요가 매년 지금 10%대 이상의 성장세가 2030년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성장세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기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MLB 기판에 대한 이제 글로벌 경쟁력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앵커도 말씀하셨듯이 엔비디아, 구글의 이제 기판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상당 부분의 기술력을 일단 검증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제 그 이스페타시스가 여러 가지 이제 MLB 말고 다른 기판들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저가형 기판의 생산 부분을 그러니까 조금 조정을 하면서 이런 고부가 가치형 이제 MLB 기판에 대한 이런 생산장 캐파를 늘린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매출이나 영업이익에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2028년도에 제5 공장이 이제 완공이 될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현재와 같은 MLB 기판의 수요가 이제 이렇게 급증을 하면 이런 완공 시기도 상당히 좀 앞당겨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부분까지 주가에 반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이게 그냥 구글 TPU가 껴있으니까 더 모멘텀이 세져서 이스페타시스가 이렇게 간다라기보다는 다른 기판주 대비 덜 올랐기 때문에 올랐던 성격으로 보시는 거겠네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그동안 조금 조정을 그러니까 한 올해 이제 계속 조정을 좀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후발주자들이 어느 정도 가격대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 이제 선두에 있었던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주식이 좀 쉬어갔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다시 이제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후발주자와의 이제 격차가 좀 줄이면서 그럼 다시 선두 업체를 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고민되죠. 이렇게까지 올라가는데 이 자리에서도 괜찮은 거 맞아에 대한 심리적인 저희의 마음을 넣어서 질문 드릴게요. 김성훈 대표님, 주식이 어려운 게 그런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어제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근데 우리의 눈길 끄는 건 오늘 이 자리입니다. 지금 자리는 어때요? 지금 자리는 이제 작년이죠. 12월 달에 고점을 기세가 굉장히 좋은 오늘 장대양봉으로 뚫어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의미를 좀 더 부여해야 되지 않을까. 단순한 수급의 역할보다는 결과론적으로는 지금의 이제 이스페타시스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구글의 이제 TPU라든가 이게 다음 주에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네네. 알파벳이. 그래서 AI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수익화와 또 연결고리가 있는 이스페타시스가 낙수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가 있는데 단 이스페타시스가 그동안에 좀 횡보 장세를 보인 건 실적에 대한 일부가 조금 미스가 됐다. 그 점 하나뿐이지 다른 요소는 이스페타시스가 단기적으로 작년에 워낙 급등을 해서인지 몰라도 횡보 구간을 그래도 충분히 거쳤다. 이제 4개월 동안의 횡보 구간을 거쳤거든요. 근데 하나 대덕전자는 사실 이 AMD 매출이 좀 최근 들어서 많아진 거고, 근데 상대적으로 보면 대덕전자와 이스페타시스를 비교했을 때 당연히 대덕전자가 이제 턴어라운드 관점에서 주가가 오르는 건 맞지만 1등주 이스페타시스가 이렇게 신나는 것 자체는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원성을 샀던 하나의 요소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 반등이 단기에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펀더멘탈로 따졌을 때보다는 지금은 수급적인 요인으로 오히려 대덕전자를 10만 원, 이게 라운드 피겨인가요? 그러니까 라운드 피겨까지 좀 올려놨으니까 이제는 오를 만큼 올랐다. 그러면 눈높이를 다른 데 가져갔을 때 이스페타시스만큼 이 MLB의 이
데이터의 병목 현상을 잘 해결해 줘.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보면 MLB 위에 이제 얻는 게 FCBGA인데 FCBGA도 이렇게 ASP가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당연히 뭐 MLB도 ASP는 당연히 급등할 거고, 그리고 하반기 들어서 공급 부족은 말할 것도 없으니까 지금은 이스페타시스가 오늘의 이제 전고점의 돌파에 저는 그래도 의미를 더 크게 두시고, 그 다음에 대덕전자가 이제 앞자리가 좀 바뀌었으니 이스페타시스도 한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그냥 저의 바람입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 제 바램 한번 넣어봐도 돼요? 예? 어떤? 제 거. 네. 예. 바람 예. 한번 넣어. 왜냐하면 주시면 코리아 좋- 서키트 95,000원, TLB가 82,000원, 심택이 86,000원. 그럼 여기도 다 라운드 피겨 도전한다라고 생각하고 기판 우르르 그룹 액션으로 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심택도 오늘 네. 9%대 올랐는데, 근데 저런 거 같아요. 이제 기판도 기판 나름이고, 뭐 심택 같은 경우도 레거시 기판도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 있지만은 사실 마진율이 좀 좋은 MLB 쪽에 좀 더 집중하는 괜찮다. 것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기판은 다 좋지만 그래도 기판 1등이 이 정도 쉬었다라는 것은 오늘 같은 양봉을 뿜어내기 위한 에너지 응축 기간을 거쳤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족하기보다는 추가 봉이 형성될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고 계십니다. 오늘 굉장히 기염을 토하는데요. 추가적인 방향성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일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알파벳의 실발 이후에 이스페타시스가 지금보다 더 높은 고점일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이어서 저희는 기관의 시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조선주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기관이 이거 보세요. HD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같이 담고 있고요. 여기에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 마린솔루션까지 보이고 있어서 조선주 묶어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나 삼성중공업 궁금해져서요.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삼성중공업은 조선 빅3 중에 하나긴 하나인데 약간 대미 투자와는 별개처럼 느껴졌어요. 껴있는데 별개처럼 느껴졌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사실 잘 가거든요. 근데 더 가는 건 HD 현대중공업이기는 해요. 지금 조선주가 다 같이 가는 것은 특정한 이유로 봤을 때 정말 엔진 기계 쪽이에요? 정말 쇠빙선이에요? LNG예요? 뭐예요?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엔진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엔진. 싶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그 가장 큰 이유가 이것도 또 AI와 같이 맞물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AI 투자가 이제 확대가 되면서 미국에서도 전력난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전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지금 선박용 엔진까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지금 핀란드 엔진 회사 같은 경우에 지금 빅테크 AI 센터에 이런 이제 선박용 엔진을 납품을 했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선박용 엔진 특히 이제 사행정으로 이제 움직이는 엔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뭐 가스터빈 같은 경우 뭐 상당히 이거 주문해서 한 5년 정도 걸린다라고는 하지만 그거에 비해서 이런 선박용 엔진은 그보다 빨리 만들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부각이 됐는데, 일단은 뭐 기대감 때문에 일단 오늘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렇지만 이런 이제 과연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좀 더 보셔야 되지 않을까. 오늘은 너무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주가 흐름 자체도 계속 지금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마스카 프로젝트 이제 참여에 대한 기대감 뭐 다시 좀 불거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작년에 이제 그러니까 미국의 MRO 전문 조선소인 이제 비거 마린 이제 그룹과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MRO 시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참여를 하겠다라고 밝힌 그런 상황입니다. 뭐 아직까지는 뭐 수주한 건 없지만 그래도 MRO 시장에 참여를 했다라는 게 시장에선 긍정적으로 보는 거고요. 이뿐만 아니라 올해 이제 꾸준한 수주 선박 수주로 인해서 뭐 올해 실적도 여전히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입니다. 뭐 조선주 전체적으로 올해도 꾸준하게 지금 선박을 수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올 4월까지 총 16척, 그 수주 금액으로는 이제 31억 달러 정도를 지금 수주를 했고요. 올해 연간 목표가 139억 달러 정도 되는데 그거의 한 22%를 수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해양 플랜트인 이제 FLNG선에 대한 그런 수주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FLNG가 원체 고부가가치선이다 보니까 한 척이라도 수주한다라고 하게 되면 매출이나 영업이익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미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같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시장 컨센을 보면 기본적으로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특히 이런 이제 그 국내 이제 조선 3사 같은 경우에 전부 실적들이 올해 다 좋을 걸로 보여지는데 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올해 시장 컨센을 보면 작년보다 매출은 한 20%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84% 정도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 지금 전년 대비 176% 증가한 3,400억이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탄탄한 실적을 바탕으로 꾸준한 수주를 이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뭐 당장 뭐 피크아웃에 대한 그런 우려보다는 이제서부터 실적이 한동안은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실적을 잘 봐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중공업도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어느 정도의 실적 추정치를 발표한다라는 리포트가 지금 최근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그 키에는 숫자의 부분에서 근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김성훈 대표님, 아까 전에 말씀 주신 게 비반도체 영역으로 지금 수급 확산이 이어지는 장이면 그걸 충분히 노리는 것도 괜찮다. 근데 그것이 소부장일 수도 있고 투탑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리고 조선주도 오늘 그 가운데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일 실적 발표 이후에 조선주 다시 또 희미해지는 건가요? 가능성도 있는데 네. 희미해지는 그 속도가 좀 덜 희미해지겠죠. 왜냐하면 수급이라는 게 이제 한정적이지는 않지만 오갈 데가 없어지면 그래도 좀 머물러 있어서 안정적인 쪽이 그래도 조선 같은 경우는 밸류가 네. 왜냐하면 실적은 그래도 업사이드가 계속 나오는데 불구하고 주가가 안 갔다는 거죠. 그러면 밸류 매력도는 자연스럽게 싸지게 될 거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중공업은 그래도 현대중공업한테 좀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가는 성격으로 네, 그렇죠. 보세요? 네, 이게 보면은 가스터빈이 납기도 좀 길어지고 또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자꾸 대안을 찾는 것에 지금 이 선박 엔진에 대한 대안을 찾는 거고 효능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게 발주가 계속해서 더 많아질지는 아직까지 이제 미지수긴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순환매 차원으로 앞단에서 이제 2차 전지까지 LG 엔솔이라든가 삼성 SDI까지 이렇게 급등을 했을 때는 그나마 남아있는 섹터 중에서 대형주 모멘텀이 있는 조선. 아직까지 자동차는 자꾸 유가가 변동폭이 좀 있고 하니까 현대차가 이제 50만 원대 중반을 계속 못 넘거든요. 그러면 수급은 일단 조선으로 갔다가 오히려 또 이 피지컬 AI라든가 자동차의 모멘텀, 유가가 좀 빠질 때 그렇게 좀 이동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조선에 대한 모멘텀은 일부는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 펀더멘탈로 자꾸 접근하기보다는 수급의 이동으로 좀 접근해달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도 3사 중에 삼성중공업은 밸류 매력도는 제일 저렴하고요. 이게 오늘 좀 덜 올랐기 때문에 저렴해질 수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13,000원대 구간에서 4번 정도 지금 부딪히고 그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구간을 돌파하지 않으면 저는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지는 않다. 그래도 슈팅을 좀 빠르게 오늘 이제 이수페타처럼 예? 강력한 양봉을 이제 등에 업고 반등을 준다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매물에 대한 소화가 끝났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HD 현대중공업도 한 4-5번째 노크 자리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를 돌파시켜줘야 하는 부분으로 바라볼까요? 아니면 한화엔진과 지금 STX 엔진은 과열권 들어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봉입니다. 엔진주의 키동력이라고 본다면 HD 현대중공업이 아직 레벨이 낮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정고를 돌파시키지 않았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게 지금 정고의 돌파, 그러니까 오늘의 수급의 원인이 AI이기 때문에 그 AI의 첫 이제 수주를 따는 게 HD 현대중공업이기 때문에 한 3-4일 정도의 강력한 슈팅을 보여줬고 그 다음 레벨로 올라가기 직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 동향을 한번 보고 나서 너무 빠르게 이것을 HD 현대중공업이 돌파했다고 저는 느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또 속이는 법이 계속 가장 조선주에서 좀 많이 나왔어요. 대표적으로 하나오션도 15만 원, 10만 원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지친 조선주들의 투자자한테는 굉장히 좀 실망감이 일부 있었기 때문에 또 속지 마시고 일단 한번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자리를 네 번째 노크한다라는 것은 정말 심리적으로 지치게 한다는 거고 그 자리에서 매물을 받아줄 정도로 강력한 양봉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번 주 동향 지켜보자. HD현대중공업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HD현대중공업의 수혜를 좀 받은 면이 없지 않아 있다. 다만 실적 기대는 계속해서 품어갈 재료임을 저희가 인지해 두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이쪽 종목으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 2차 전지주 오전에 강했다가요. 점차적으로 힘이 빠지나 싶긴 하지만 여전히 삼성 SDI가 거래대금 상단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에코프로 자리의 매력도로 본다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가장 예쁜 거 아닌가? 현 구간 2차 전지 내에서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임순자 대표님. 근데 뭔가 시원하지 않은 건 무슨 이유라고 보세요? 일단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올라간 게 이제 벤치향 이제 2차 전지 수주 가능성 수주를 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내용을 보면 죄송합니다. 삼성 SDI하고 엔솔이 이제 벤치향으로 수주를 받았습니다. 근데 내용 이게 정확한 이제 금액들이 아직 이제 공시는 안 돼 있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이 정도 금액이면 이게 벤치가 미국에 판매하는 물건에 대해서 LG 엔솔이나 삼성 SDI 물건을 쓰는 거 아니냐라는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럽 내에 판매하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 내에 판매하는 차이성이 있는 게 아니라 미국 수출용으로 한정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같이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최근 리튬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ESS 향의 매출 기대감까지 같이 좀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리튬 가격 같은 경우에 지금 4월 21일 기준으로 이제 킬로그램당 20.33달러. 작년 12월에 비해서 지금 100% 정도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작년 6월 달 최저점 대비로는 지금 160%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여전히 리튬 생산에 대해서 좀 제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 이제 중동전 이후에 이런 이제 화석목 연료에 대한 그런 이제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I 데이터 센터와 맞물리면서 ESS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주가에 좀 일정 부분 좀 반영이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시장에 특히 이제 ESS 시장 확대에 상당히 좀 사활을 걸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미국 시장 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ESS 설치 용량이 2030년도까지 485기가와트 규모로 이제 확장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3년 기준 대비 9배 정도 지금 설치가 확대가 되는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2030년도까지 매년 12에서 13% 정도의 이제 성장세를 기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이제 대중국 이제 제품에 대한 그런 관세 부과로 인한 규제로 인해서 국내 업체들이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까지 같이 좀 나와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 좀 조정을 받는 이유는 어저께 CATL이 배터리 데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제품을 여러 개를 좀 공개를 했거든요. 신제품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업체들과의 그 기술 격차가 벌어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좀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이와 더불어 지금 국내 업체들이 유럽 시장을 많이 신경을 쓰는데 지금 유럽 내에서도 지금 CATL을 비롯해서 각종 중국 업체들의 지금 생산 공장들이 지금 속속 완공이 되고 제품들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럽 내에서 국내 2차 전지 업체와의 경쟁이 지금 심화되고 있다는 것도 같이 좀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유럽 내에 최근에 EV 판매가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 업체들의 판매량은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반대적으로 하면 중국 업체가 그만큼 국내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을 뺏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당장 기대감으로 ESS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는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아직까지도 이런 실적 개선이 눈에 띈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을 조금 눈여겨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2차 전지단에서는 결국에는 실적, 넘버가 찍히는가가 이번에 실적 발표 이후에 또 어떤 흐름을 나타내게 될지 고민하게 하네요. 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은 그간 공매도 종목군 상위에 좀 링크가 될 만큼 계속해서 수급 공방이 일어났었던 종목군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하방 지지를 이 정도면 충분히 보여준 거 아닌가? 거의 자대도 될 것 같은데 거기서 살짝 고개를 들었던 어제란 말이죠. 추세 훼손 없다면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는 힘 찾아볼까요? 삼성 SDI가 더 나을까요?
김성현 대표님. 삼성 SDI는 이제 부담스러운 부담권. 가격대까지 왔고 예. 이제 룸이 얼마 안 남았고요. 예, 에코프로가 상대적으로 조금 덜 간 모양새거든요. 맞아요. 예. 이제 근데 너무 좋은 게 그러니까 매크로 환경이라고 하긴 그렇고 경쟁 상대 섹터였던 바이오주가 오늘도 삼천당 제약이 지금 낙폭을 과대시키면서 불성신공시법인 거기에 막 벌점까지 부과받고 지금 시총이 막 10조 아래로 떨어졌거든요.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이 삼성전 대학의 좋은 징조가 아니고 상대적으로 2차 전지에게는 네네, 시가총액 반사적으로. 이제 코스닥 1위를 계속 수성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놓여졌었고 그리고 에코프로가 좀 덜 갔거든요. 상대적으로 양극재에서 좀 LNF가 워낙에 급등을 했는데 그 이유는 에코프로가 네. 사실 작년 10월 달에 가장 스타트를 먼저 끊었어요.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면서 그리고 에코프로 BM까지 에코프로 BM을 에코프로가 40%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회사로서 이거 전체적인 이게 대기업 제외하고 시총 기준으로 보면 이제 에코프로 그룹하고 막 LS 그룹하고 막 싸우고 있는데 지금 LS 그룹을 넘어서서 시총 상위를 얻는 상황인데요. 전반적인 포트폴리오가 뭐 EV도 그렇고 ESS 그렇고 다 좋은 상황에서도 지금 에코프로가 이렇게 좀 쉬고 있다는 것 자체는 단기적인 피로감이라고 저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은 주가의 상승 랠리로 본다면은 지금 체질 개선 이후에 단기적으로 아마 하반기에는 저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싶은데 그럴 때 되면 오히려 2차 전지에서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에코프로 그룹주를 이제 보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미 에코 이제 이 LNF라든지 예. 아니면은 포스코 퓨처엔도 저는 매수 상단에 놓아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좀 덜 간 종목 중심으로 이제는 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서 1차적으로 최선 호조는 포스코 퓨처엔, 2차적으로는 에코프로 그룹주를 양극재 업체에서는 보는 게 가장 유리하다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은 기대하기 괜찮은 구간이다라고 에코프로 형제들에 대한 평가 주셨습니다. 실적은 잘 봐야겠네요. 자, OCI 숫자가 나왔습니다. 매출 보니까요, 전년 대비 6% 하회하지만 그래도 컨센을 상회했다라는 점에 있어서 OCI가 지금 가격 단위가 나오고 있네요. 13.8% 현재 상승하고 있습니다. OCI는 사실 그 반도체 쪽, 케미칼 쪽, 소재 쪽 하고 있습니다. 그 과산화수소, 폴리실리콘 이쪽으로 매출 인식이 되고 있어서 기대되는다라는 이야기는 많았었는데 오늘 두 자릿수 대 실적 발표와 함께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표 시점에 거래량이 좀 더 수반이 되면서 상방 쪽으로 고개를 틀었네요.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갈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까지 얘기 나눌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